2025년 8월 6일 오후장입니다. 지금 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야, 이거 40에 팔았고,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장면이 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켰는데, 녹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에 팔았으니까 뭐 거의 얼마 차이 안 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하면, 자,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이라는 뉴스가 이제 떴고, 그러면은 일단 캘린더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적어둡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9월 29일 그렇죠. 한알령 뭐 중국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내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면서 캘린더를 확인을 하면은 조금 까먹을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랑 풍선이 떴었고 그래서 테마성으로는 노랑 풍선이 대장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떴던 종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좋은 여행, 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타는 뭐 호텔 신라,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는 좀 추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그 무비자 시행 조치는 좀 큰 재료라는 생각을 했고, 뭐 누군가가 여기서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상한가가 좀 불안정하게 닫혔는데, 일단 일봉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갭이 그래도 적어도 한 6% 이상은 뜨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어, 좀 매도세가 나왔고, 일단은 상한가 풀리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털어줬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좀 형성이 돼서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쪽으로는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일봉도 좋고 해서 좀 튀었었고, 호텔 신라 이 종목도 대형주인데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는 일봉상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오늘은 무조건 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랑풍선 한 종목 딱 할 만했고 나머지는 참 좋은 여행 이 구간에서 상한가 갈 거를 예상하고 하는 것은 괜찮았겠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상한가가 풀릴지 안 풀릴지 다시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보다는 약간 흐름이어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그 풀고 난 다음에 이게 일부러 푼 건지 아닌지 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 매수를 받쳐 놓은 것인지 프로그램이 슬금슬금 매수를 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이 조정을 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좀 그래도 되게 보합권에 가까운 그런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코스피는 개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인은 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자면은 여기에서 빨간 색깔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초록 색깔이 개인이다. 그래서 항상 개인하고 외국인은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차트를 보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면서 나는 어느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개인에 따라서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개인이 매수할 때 매수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약간 매도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많이 달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강한 하락한 다음에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뭐 한 지난 3일 동안.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미장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도 미장은 사실 어 플러스 0.2%딱 요 정도 수준에서 한국장 마감할 때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선물 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좀 많이 흘렀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맞지 않나. 다시 메꿔 올리면은 정말 강한 시장이겠지만 일단 오늘은 어떤 주체도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 대금을 보면은 대금이 계단식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약한 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시의 그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체도 지금 자금을 때려박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 쪽은 어쨌든 재료가 이제 막 나온 만큼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해서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호텔 신라도 결국에는 이 구간을 52,500원을 뛰어넘어서 가져야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자, 오늘 매매한 것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그 원전 쪽은 사실 오늘 오전에도 좀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보면은 어, 자, 뭐 국내에서 SMR 종목 담은 ETF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말고 오전에 나왔던 거 보면은 자,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어쩌고저쩌고 원전 분야도 포함되어서 두산의 웨스팅하우스 인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타 등등 이런 좀 원전 뉴스가 그 일요일 주말부터 좀 나왔었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뉴스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차트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차트가 무너졌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올리는 모습에 이때는 사실 매매를 하는 차트는 아니고 이 구간부터 이제 관심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8월 5일 어제였구나. 어제인데 이 구간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수급은 되게 좋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살짝 갭 띄우면서 이평선 위로 온전히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좀 매매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종목도 참 그 흐름이 이전에는 굉장히 시원시원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주는 종목은 전혀 아닌 게 일지 차트를 보자면 이제 오늘 매매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은 오늘 장 시작할 때 이 종목은 어제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갭을 띄웠다 그러면은 이평선을 완벽하게 아래로 깔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좀 매도를 했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이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장이 9시 시작하고 오르는 모습, 이제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강하게 돌리면서 오르는 모습에 이 종목은 따라잡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거의 한 뭐 금액을 이때는 사실 1,000 정도밖에 못 사가지고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찍히면서 무너지는 모습에 거의 이게 구간이 좀 있어 보여도 거의 뭐 수수료 제외하면은 거의 뭐 만 원이었나 2만 원이었나 수익밖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얘는 다시
좀 수급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사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 수익도 아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기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평선을 모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데 좀 강력한 재료까지는 없어가지고 이 종목은 사실 좀 뭐랄까 가지고 있으면서 위든 아래든 대응을 좀 잘 해줘야겠다. 밑으로 내려도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위로 가도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 수급도 오늘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마지막에 팔았고 여기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 기관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에도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행주, 피부 미용, 호텔, 유통, 자 면세 그렇죠. GKL 파라다이스 뭐 이쪽은 어 GKL 파라다이스 이쪽은 아마 매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어 한국 공략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 이건 별 뉴스 아니고 그래서 아까 같은 종목을 이제 사실 한알령 쪽이니까 여행 그렇죠 여행 쪽으로 정리를 좀 해두고 이었어. 음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이 종목은 사실 옛날에는 차트도 좋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직도 차트가 괜찮구나. 수급 보면서 좀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얘도 좀 되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움직임이라 가지고 아마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지금 좀 피로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보고 한 번씩 다 보고 또 이제 리포트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리포트 같은 걸 보면서 이런 것들 리포트에 혹시나 그 이제 무비자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신라는 리포트를 보면은 무비자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 회사의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대금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금 천억도 안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금이 굉장히 없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한 방에 밀어서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눌릴 때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가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한번 밀더니 지금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 상한가를 프로그램이 정말 자기네들 살려고 그랬던 것인지 음, 이쪽은 뭐 이미 너무 부각을 많이 받은 쪽이었어가지고 엔터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이쪽도 사실 뭐 이거 한국 화장품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특징주가 이제 뜨면서 찐수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뉴스를 좀 붙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는 차트가 되게 좋고 지금 사실 지금 이렇게만 안 올랐으면은 3%는 올라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그런 게 좀 있는데 일봉 이런 걸 보면은 일봉 되게 좋다고 느껴야 됩니다. 왜냐면 10% 올리면은 되게 이쁘게 조정받았고 올리면은 고가권도 넘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여기지만 12,000원을 넘겼다 하면은 아마 트레이더들 다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신고가 영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더는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전제는 이 노랑풍선의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상한가가 깨지지 않아야지 어 그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트가 좋아가지고 아 이거 넘길 만한데 아 이게 너무 사실 높은 자리라서 비중을 좀 많이 못 때렸고 근데 아유 비중 많이 못 때렸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것도 사실 비중을 때리려면은 밑에서 좀 빌빌거리면서 수급이 좋아졌으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위에서 해가지고 비중 거의 뭐 조금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이제 넘기면은 얘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차트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랑은 또 차트의 모습이 좀 이제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제 정말 6% 7%만 넘기면은 상한가가 아니라 단기 신고가 매물대를 벗기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점점 더 많은 트레이더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는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올라도 아까 1%밖에 수익이 안 되니까 사실상 비중을 못 실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12,000원을 넘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어, 사실 여기서도 뭐 익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작게 먹는 거에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손절을 할 때는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고 손절할 때는 막 1%의 손절 치고 막 2% 손절 치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먹을 때는 좀 크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한 5번 치더라도 한 종목으로 다 메꿀 수 있게 그것이 손익비 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고 여기서는 아마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쉽게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잡아주면서 2시 7분이니까 이제 시장이 거의 마감을 하기에 1시간 반 정도 정규장은 놔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좀 시장의 중심은 어디인가 여전히 무비자 쪽이다 보면은 따로 뭐 다른 섹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무비자 쪽인데 음, 그래서 한번 더 올라줘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기는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현재가 마이너스 1틱으로 하면은 이 호가가 1,000만 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음,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다 또 매도를 때려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여버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되고 좀 아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한번 더 읽어주고. 일단 팔 준비는 항상 해놔야 되고 너무 좋아하신다면은 좀 더 살 생각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쫄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또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원래 다 파는데 팔아야 된다고 이제 머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한 방에 사가면서 걷어가면서 올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낙폭을 좀 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중이 작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비중을 좀 크게 들고 있었다면은 어우, 이런 구간들 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샀을 때도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수익을 크게 먹고 싶다면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리스크가 두렵다면은 이렇게 소액으로 매매를 해서 조금 벌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그런 겁니다. 얘는 못 갈 건가 보다. 음, 참 괴랄하게도 움직이네. 이게 또 못 가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실망 매물을 또 받아먹기도 하고 트럼프 특사 네, 별 뉴스도 아니고 자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떨구고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두려워서 떨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2만 원은 뚫어주지 않, 아, 2만 원, 12,000원 정도는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매도 때리고 있고 하니까 바로 대응할 준비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 내릴 수도 있겠다. 다 파네. 음, 밑에 가면 매수세가 붙고 프로그램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놀고 있고 이대로 죽여버릴 것인지 얘는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온 날 후에는 밑꼬리를 좀 다는 종목이긴 한데 방금 여기였나? 아, 노랑 풍선이 지금 이거 늦었다. 이 노랑 풍선이 풀리니까 한국 화장품도 풀리는. 노랑 풍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이 뛰어났으면서도. 야,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딱 이런 데 있습니다. 첫날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식으로 좀 개잡주들이 좀 날뛰다 보면은 원래 뭐 이런 종목에서 많이 놀지 않다가 또 오랜만에 하다 보면은 너무 움직임이 달라가지고 야, 이 화장품도 그렇지만 여행주들도 완전 날아갔겠는데 3조인 여행 그렇죠. 이런 애들 다 골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음, 이 종목도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빨리 대응을 못해서 이제 노랑풍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시장가로 누르고 음, 회복을 못 하나 보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 3%. 이렇게 차트가 되게 좋았는데 좀 많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 그래서 호가가 또 얇고 잡주고 하다 보니까는 빠질 때 훅훅 빠지고 근데 이게 이대로 바로 죽일 것 같진 않은데 응? 이대로 바로 죽일 것 같진 않은데 진짜 바로 죽이려고 그러나?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거는 손절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여기 뭐 밑꼬리 아니면은 조금만 더 홀딩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첫 재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라 가지고 내일까지도 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이게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돼가지고 대장주면은 모르겠지만은 어, 프로그램이 또 매수를 쫙 끌어올려주고 있네. 풀리는 동안에 다시 묶을 수도 있겠는데 프로그램이 하여튼 되게 약하다. 시장도 약하고 어, 이 종목도 약하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랑 풍선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사주네 노랑 풍선은. 그러면은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종목도 손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이런 데서 이제 크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게 비중을 넣은 이런 데서 못 가니까 참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랑풍선도 좀 밀리나? 노랑풍선. 두산도 그렇고 아 이쪽 섹터밖에 없는데 시장에 PS 일렉트로닉. PS 일렉트로닉. 좀 리포트가 되게 잘 나온 종목인데 노랑풍선이가 올려주려나 이대로 가려나 그냥 요즘 시장은 진짜 너무 좀 기회를 조금 주고 아까도 그냥 익절할 기회 살짝 주고 바로 또 흘렀으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오늘 매매를 한 거 보면은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안 했으면은 대한조선 오늘 오전에 잘 팔고 그다음에 이 원익홀딩스 손절 쳐가지고 약수익 약손절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건데도 그러지 못했고 아, AI 수석 웨스트 음, 하하 두산도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일단은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구나. 한국 화장품 제조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힘을 전혀 못 쓰고 뭐 얘가 대장이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다시 올려주면 좋겠는데 노랑풍선이 죽는데도 이렇게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디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팔면은 어, 이게 대장을 가지 못하는 이상은 그냥 파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노랑풍선도 어, 이렇게 좀 많이 풀렸고 얘도 수급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얘를 가져가는 것도 음, 가져가는 것도 리스키하지 않나. 야, 이거 3천 이거 가져간 사람 누구야? 3천만 원인데.
누가 가져간 거야, 이거? 초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모를 때는 초봉도 한 번씩 참고하긴 하는데, 추세가 좀 더 잘 보여서, 결국에는 이쪽도 안 들어올 건가 보다. 노랑 풍선은 이제 슬슬 들어오는데, 얘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간 밑으로 내리 빼면은 손절 때린다는 거, 때리지 않으면은 그건 원칙을 못 지킨다는 거. 그래서 보도록 하고, 아,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준비하고 얘는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반등 주려면은 지금 반등 줘야 되는데, 차트가 이 프로그램 수급도 없고 1, 2, 1 이렇게 들어온 거 의미 없고 크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노랑 풍선이 이제 상한가를 다시 가주면 그때 오를 때 좀 매도하는 식으로 그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얘도 흐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노랑 풍선은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8만 원, 8만 원. 아까 위로 좀 쐈을 때 파는 게 맞았네. 여기서 결국에는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어디로 엮일 수가 있지 그러면은? 에너지 쪽? 원전? 아니면은 진짜 AI 회사들? 아, 이거는 밑으로 내리빼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바로 손절 때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큰 물량 나오면 제발 올라가줘라. 네이버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이 뉴스는 이 뉴스는 도대체 어떤 종목이 부각을 받을 것인가? 얘는 프로티나 얘가 AI 쪽인가? 기술력 아니네. 전혀 뭐 그쪽은 아니고 아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세로 좀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좀 가주길 조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네. 방금 화천기계 이런 애들. 근데 뭐 그런 거 이런 거 얘도 차트가 안 좋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뉴스 보면은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됩니다. 아 얘는 왜 오를 것 같은데 못 오르네. 일단은 뭐
너무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 중지하려고 했는데 특이사항이 관찰이 돼서 다시 녹화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실비실 거리더니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이러고 있는데 위로 쏠려고 하는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주질 못해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또 뺀다. 그러면은 또 빼네. 일단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에잇, 나오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또 갈 것 같은데. 진짜 갈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 리스크를 지기 싫으면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도 보면은 확실히 높은 위치에서 사니까 그렇지 낮은 위치에서 항상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횡보를 하다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2,000원, 12,000원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그냥 너무 이 지저분한 플레이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찐 고수들이 하는 종목일까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를 때 사면 확실히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아서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눈치를 슬슬 보는 것 같고 적어도 이 종목으로는 그래도 뭐 3,900원 커피 한 잔 값만 벌었으니까 돈 잃진 않았으니까 위안 삼고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기관 외인 매수세가 둘 다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신경이 쓰인다는 게 좋은 의미로 신경이 쓰인다는 거고 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재료도 뉴스도 없이 움직이지를 못할까? 그리고 왜 사고만 있을까? 누가 팔길래 이렇게 매도세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보면은 매수세도 프로그램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사는데 주가가 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얘는 갈 것 같은데. 아,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도 실력인데, 이 실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 계속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 자, 인버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는 오를 만한 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대주주 10억 원, 50억 원. 그것 관련된 이슈. 그게 50억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할 확률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장,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관세, 그리고 미장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도 팔고 있고 코스닥, 코스피 좀 약간 다들 사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는 밑에서 얘는 왜 갈 것 같지? 아주 소액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액만. 왜냐면은 못 갈 확률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실 매매를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 이거만 해놓고 야 이거 두산 지금 금액이 큼직한 금액들이 좀 들어오는데
방금 뭐였지? 3만, 2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2억하고 18억. 그래서 총 30억 이렇게 누가 땡기고 있고. 이거는 뭐 개인은 당연히 아닐 테고. 그래서 좀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노란 풍선은 결국에 못 붙였고, 노란 풍선은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인데 오늘도 윗꼬리를 달려고 하는 건지 참 좀 그런 종목이다 싶고, 한국 화장품은 또 결국에 못 갈 건지. 아, 밑에서 좀 잡아주네. 밑에서 좀 잡아주는데 아무래도 노랑풍선이 못 가니까 얘도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며칠 내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오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크고 모르겠다 싶을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항상 맞았습니다. 그게 항상 정답이었고, 애매할 때 놓칠까봐, 갈 것 같은데 내가 놓칠까봐 여기서 매매를 억지로 한다 하면은 항상 그 이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럴 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비중을 굉장히 낮게 해서 그냥 한번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소액으로 그냥 이걸로 먹는 거고, 뭐 내리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